이 문제를 풀어보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풀어보면 여기서 알려준 정보는 직각이고 요 길이가 6이다 이랬을 때 요런 직각삼각형이 얘 말고 다른 것도 당연히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얘랑 합동인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어. 조금 세워서 이렇게 이 길이가 같다고 치자. 명백히 넓이가 달라. 명백히 다른가? 이 다른가? 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넓이들 중에 가장 큰 건 뭐니? 라는 거거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풀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하겠다. 여기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무엇이단가요? 간단하게 적어주면 A, B가 양수일 때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는 게 있어요. 얘를 평균이죠. 그런데 평균이 또 다른 평균들이 등장을 해. 얘는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그냥 평균이라고 부르지 않고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소관계가 항상 이렇다. A, B가 양수이기만 하면 이쪽이 항상 크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A와 B가 같을 때다. 이거예요. 내가 이걸 아냐고. 그치? 이해해. 그래서 이걸 안다고 가정하자. C를 안다고 가정을 하면 어쩌라는 거야. 자, X, Y라고 하자. 어떻게 되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야? 6의 제곱이죠. 그런데 2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분의 6의 제곱과 같고 얘는 크거나 같다. 루트 X제곱 Y제곱이다. 뭐 이게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XY는 얘가 지금 뭐냐 하면 XY지. 절대값 XY인데 XY가 양수이므로 그냥 XY가 되겠어요. 는 크거나 작거나 같다. 뭐 36의 반은 18. 이런 18.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XY이므로 2분의 1을 곱해주면 9다. 그래서 9가 최대값이다. 뭐 언제 최대가 되니? XY가 같을 때다. XY가 같을 때. 즉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가 되겠어요. 알겠는데 이거 왜 하는데요?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하자. 뭔데? 똑같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6이다. 이다. 그런데 넓이는 2분의 1 XY다. 일단 2분의 1은 나중에 붙이자. 얘가 최대라는 말은 수학은 논리야. 논리학은 뭐?
같은 것을 찾는다. 뭐가 최대라는 말과 같은 말일까? 뭐가 최대라는 말과 같은 말일까? 뭐? 이런 게 힘들죠.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이게 x제곱, y제곱이 최대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거든. 이거 이해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손든 사람들은 수학을 위험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수학적 근거를 얘기해봐. 수학적 근거를 얘기해봐. 이거랑 같은 말이 되는 개념을 얘기를 해봐. 없잖아? 없는데 손을 들잖아? 뭐가 위험한 거야? 자기가 사실은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걸 좀 매우 주의시키고 있어요. 오케이? 뭔데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와 같은 말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와 같은 말이다. 이거거든. 여기서 XY가 B야. 우리가 이제 이거 좀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여기서 XY가 A야. 그러면 이건 뭐죠? 최대값이야. 최대값. XY는 양수잖아. 따라서 X와 Y가 각각 양수이므로 XY도 양수죠. 그러면 이게 A라면 이건 뭐죠? A제곱이야. 그러면 최대값의 제곱보다 작다. 등호는 뭐 여기다가 붙이면 여기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얘의 최대값을 세워서 뭘 하면 되죠? 제곱근, 양의 제곱근을 답으로 하면 된다. 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근거다. 이거고. 이걸 안다는 건 뭐죠? 이거 증명할 수 있나? 두 개가 같은 말인 거 알나? 만약에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란 말이 없어. 그러면 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는 말은 이럴 때 거꾸로일 수도 있고 이럴 때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서로 남남이야. 계속 가겠어요? 그런 거 증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런 기초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이제 구하겠다 이거죠. 그럼 뭐냐? x제곱 y제곱은 뭐죠? x제곱 괄호 y제곱은 뭐죠? 36 마이너스 x제곱. 맞죠? 그래서 얘를 t로 놓겠다. 공통 부분은 뭐? 치환. 치환하면 뭐? 제한 변형. 그런데 x가 선분인 관계로 그냥 이거죠. 그리고 참고로 x의 범위는 뭐지? x의 범위는 0보다 크지만 뭐보다는 작아? 6보다는 작아야죠. x가 막 12 이런 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얘의 범위는 이렇게 가겠죠. 0보다 크고 36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뭐가 돼? 이런 함수가 되죠. ft라는 함수는 t 바로 36t 마이너스 t라는 2차 함수가 되는데 범위는 이와 같다.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고 졸라 쉬워요.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가 되겠어요. 최고점 계수가 마이너스 1이므로 거꾸로 되고 t가 되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36이다. 그래프는 여기와 여기 사이다. 따라서 최대값은
이차함수의 증명은 꼭지점. 그래서 t가 얼마? 18일 때이다. 이거죠. 넣으면 이때 ft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18을 넣으면 18의 제곱이다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요. 따라서 t가 지금 18보다 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xy는 얘의 양의 제곱근이죠. 1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따라서 2분의 1 xy는 2분의 18, 즉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그래서 저기랑 결론이 같다. 그럼 봐. 이 문제가 2차 함수를 배웠을 때 출제가 될까? 당연히 출제되지. 당연히 출제되는데 2차 함수의 일치를 여기서부터지. 그러면 네가 이걸 못 푸는 이유는 2차 함수가 뭐가 나죠? 뭐 이걸 못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랑 같은 말이거든. 그런데 니들이 이제 이런 걸 보통 무시하고 넘어가니까 이럴 때 이런 생각 자체를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가르친 거고, 그러니까 배우세요. 알겠죠? 배우세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얘의 베이스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건데, 등식으로 치자면 항등식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항등식, 등식에 치자면 유비 추론을 했어요. 근데 얘는 함수거든. 수학에서 최대 최소는 명심하세요. 이걸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앞으로 트라우마가 될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최대값과 최소값 하면 워낙 문제가 다양하고 그때마다 풀이가 달라요. 그때 달라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최대 최소는 함수다. 100%는 아니지만 수능에서는 100%야. 수능에서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매우 자주 나오거든. 뭐 매년 나온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모두 100이면 100문제 모두 함수를 묻는 문제다. 저 상황에 맞는 함수를 이와 같은 내공을 통하여 만들어내. 함수를 배웠으면 다 네가 배운 함수야. 이건 뭐죠? 2차 함수지. 네가. 근데 수능에서는 이런 기초를 너한테 요구를 해. 여기서 제시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걸 제시하지 않아. 이걸 제시하면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맞추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를 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쉬운 말로 결론적으로 기초가 확립되길 원한다. 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세 번째 풀이가 오늘 가르치려는 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이 뭐죠?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이 뭐지? 원의 방정식이죠. 지금 저 문제랑 원의 방정식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 문제랑 원의 방정식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거거든. 그래서 원으로 푼다. 원의 정의가 되겠어요. 네가 하는 원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원으로 푼다. 원으로 어떻게 푸는데요? 생각 좀 해봤나? 뭐가 떠올라야 되죠? 시작을. 직각삼각형, 수직 조건이 떠올라야 되겠어요. 수직 조건 떠오르나? 이 문제를 풀 때 수직 조건을 생각했다 손 들어보세요. 수직 조건이 뭐가 뭔지 안다가 아니고 이 문제를 풀 때 수직 조건을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없잖아? 이거 뭐냐 하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 뭘 얘기하는데요? 네가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생각을 하잖아. 생각은 뭐? 근거 플러스 이론이다. 이론이 없으면 지금과 같이 틀리거나 못 푼다. 직각이 등장했어. 직각이 등장을 했어. 직각.
직각은 그냥 수직 조건이야, 수직 조건. 근데 안 되잖아? 그럼 왜 그런 거야? 복습이 덜 됐다. 수직 조건은 크게 두 개. 위에는 뭐였죠? 여기 뭐지? 삼위일체가 되겠어요. 여기는 뭐죠? 같다가 되겠어요. 같다 화살표 뭐였죠? 뭐였죠? 반원 조건이 되겠어요. 삼위일체는 뭘 세 개를 말하죠? 세 개가 뭐죠? 세 개가 뭐죠? 승위. 세 개가 뭐야? 잘했어요. 그래서 수직, 그다음에 곱셈, 넓이가 되겠어요. 이 외에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여기까지. 앞쪽에 있는 것들이지. 이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봐. 뭐가 등장했죠? 뭐가 등장했죠? 넓이가 등장을 했죠, 문제. 그러면 넓이다. 봐. 네가 직각삼각형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넓이는, 자, 넓이야. 그럼 뭐? 곱셈이야. 곱셈은 이거 곱하기 이거죠. 이게 네 한계지. 뭐가요? 이것만 있나? 그거는 뭐냐면 요게 또 다른 이론이 있어. 요거 관련된 또 다른 이론. 또 다른 이론이 뭐죠? 수직 달력. 그러면 뭐가 있었죠? 소자 삼각형. 그래서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개 중에 뭘 이용할래? 생각이란 걸 해봐. 얘는 뭐죠? 얘는 뭐죠? 얘는 뭐죠? 그런데 얘가 뭐죠? 얼마라고 주어졌죠? 6. 여기는 곱해야 될 두 개가 다 움직여.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본다라면 이게 고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봐봐. 그러면 두 곱셈인데 이게 항상 상수야. 그러면 두 곱셈의 최대값은 뭐가 최대일 때야? 얘가 최대일 때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자, 이때 이런 보조선을 뭐라 부르죠? 이 보조선을 보조선 3번이라고. 아, 3번이 아니고 4번이라고. 4번이 뭐였죠? 수선, 수직이다. 지금 선생님 설명 들어보면 알겠지만 여기까지 할 때 하나도 네가 안 배운 건 이거였어. 이걸 왜 설명했나요? 이걸 빼면 나머지는 싹 다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는 강조한 건 아니었는데 설명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은 했어요. 강조한 건 아니었지만 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싹 다 한 거야. 여기서 치환을 왜 하나요? 공통 부분. 치환. 지금 이해 갔나? 네가 나한테 배운 이론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야. 그런데 그냥 머릿속에만 넣잖아?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네 머릿속에 있는 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지금 하고 있었어야 돼. 내년에 이걸 써먹으려면 지금 한참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아직 써먹는 거를 훈련을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 그냥 들어본 적이 있다. 라는 애는 내년에 이걸 모르는 애랑 똑같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매년 그래요.
나한테 수업을 듣는 애 중에 한 5명에 1명꼴 정도가 이걸 일부라도 사용한다. 4명은 그냥 그때 편입해서 처음 내 수업을 듣는 애랑 똑같아. 결과가. 이 변수, 상수 이 얘기도 꽤나 했죠, 선생님이. 뭐 참고로 제일 처음 수업할 때, 그죠? 차수, 당시에 생기는 차수 하면서 뭘 변수로 보냐. 변수와 상수의 구분은 대수학의 기초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언제 최대가 되나요? 뭐가 등장해요? 이렇게 봅니다. 얘를 엎어놓는. 그럼 뭐? 얘가 최대가 되는 걸 찾는다. 얘가 최대가. 그리고 여기가 90도다. 반원 조건. 그럼 이게 언제 최대가 되니? 이때 최대가 된다. 이때가 언제니? 수선의 발이 뭐? 원의 중심일 때.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이 삼각형이 최대일 때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만데? 3. 이거 3. 3. 이거 중심이니까.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은 9다.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해도 9다. 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가장 안 좋은 풀이야. 수능적으로도 발상적으로도 가장 안 좋은 풀이야. 수능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교과서에 나오거든. 다만 교과서에서 이용의 대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증명의 대상으로만 나오고 끝. 더 이상 안 나오거든. 그런데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최대최소를 푸는 그런 유형은 시중 문제집에 엄청 많거든. 참고로 얘기하면 딱 일본 수학이야. 일본 수학이 절대 등식을 이용하여 최대최소를 구하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 수학에서 미국 수학으로 갈아탔죠. 이게 미국 수학이거든. 일본 수학은 학력고사 시절 92년도까지 대학 입학 시험이었어요. 그러다가 일로 갈아타갖고 그 이후로는 얘는 수능에 입학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나올 일이 없어요. 내가 봐도 수학적으로 그닥 좋은 사고의 방향이 아니거든. 그런데 전형적으로 이 문제를 내신으로 푼다라면 이렇게 푼다라는 거든. 중상위권 학생들이 수학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좋은, 수능적으로 좋은 방향이 되겠어요. 수능적으로. 함수를 가지고 생각한다. 사실 이게 더 좋아, 이것보다. 그런데 얘를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지금 가르치려는 게 이거니까.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이거는 얘보다 속도가 빠르잖아요. 속도는 제가 더 빠른데. 저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겠니? 저런 생각이 가능한 사람은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고 답이 나오는 문제.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전혀 원 같지 않은 문제에서 사용이 되는 기본적인 도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매개, 연결고리는 뭐죠? 직각. 수학에서 직각은 이렇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가 되겠어요. 참고로 이거 언제 이 9가 최대값인 경우는 xy가 같을 때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xy가 같은 게 뭐야? 이거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건 18이 언젠데 하면은 요거랑 같을 때거든. 18을 넣어봐. 그러면 여기도 18, 여기도 18이잖아. 근데 이 18이 뭐야? 이 18. 아무튼 이거거든. 이거. x와 y가 같을 때. 그렇다. 이게 수학의 매력이기도 하지. 수학은 어느 쪽 방향을 선택하든 결론은 동일하게 나온다. 그런 걸 학문적으로 체계성, 구조성이라고 해요.
체계성을 갖는다. 체계성을 갖는다는 말은 출발 어느 쪽으로든 마음대로 가. 그런데 결론은 같을 수밖에 없어. 그게 체계를 갖는다라는 거거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사고가 체계를 가졌다고 가정해봐. 얼마나 멋진 일이니. 사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어디로든 갈 수 있어. 그런데 결론은 항상 참이 나와. 그런 사고를 체계를 가졌다. 멋있지 않니? 수업이나 하라고? 자, 정리하세요. 원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총 3가지를 알아둬야 된다. 3가지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되겠어요. 첫 번째 정의는 이거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도. 누구나 아는 거죠. 넘어가겠어요? 두 번째 정의는 두 점으로부터 90도, 즉 수직을 이루는 점들의 집합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 가나? 두 점이 있어요. 90도가 되게 하는 점들. 90도. 90도. 오케이? 이런 점이 파란색 2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 모아놓으면 뭐가 돼? 이런 원이 식을 원이냐? 자, 원이라고 합시다. 원이 된다. 알겠죠? 이런 원이 된다. 이때 두 점은 뭐야? 지름의 양끝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해의 근거는 중3 때 배우는 원. 뭐죠? 중심각과 원지각. 그치? 반원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180도. 그것의 반은 90도. 이렇게 되지. 그래서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원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정의에 의하면 이 원위에 있는 모든 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점과 요 점은 빠진다. 빠지죠. 왜냐하면 요 점이 여기가 되면 이런 90도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해 갔나? 이건 그냥 주의점인데 알아두시고. 뭐가 싶어?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싶어. 그래서 자, 아무튼 그런 놈이 되겠어요.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 두 점인데 참고. 60도야. 그런 점들을 모아놓으면 뭐가 될까? 생각하세요. 예술혼을 얼만큼 발휘했느냐. 창작의 고통은 이렇게 두 점을 그리겠어요. 60도는 예각이죠, 예각. 예각은 직각보다 작아요. 따라서 얘보다 더 멀리 있겠어요.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가겠어요. 이거 이해가나? 그래야지 60도가 되지. 멀리 있어야지. 이해갔나? 그러니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보다는 더 큰 원이 된다고. 당연히 위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도 10을 있는데 뭐야 이거. 아무튼 눈사람 같은 놈이 되었어요. 됐죠? 두 점인데
한 번 더 하자. 이번에는 120도예요. 뭐가 될까? 생각하세요. 얘는 이제 이렇게 되죠. 뭐 한 거예요, 니는? 뭐야? 얘 같은 경우에는 120도는 이렇게 끌까? 얘가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 원이 되죠. 합쳐서 원이에요. 합쳐서 원이에요. 왜 합쳐서 원이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간 게 60도다. 요 점에서 이렇게 한 게 120도다. 합쳐서 180도다. 하나의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그냥 사각형은 두 대각의 합이 180도다. 역시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눈사람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입술 같은 거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그림은 네가 아는 유명한 그림이거든. 처음 보는데 씨발 유명은 뭐 유명한 그림이요? 뭐가 유명할까? 이걸 이렇게 그리겠다. 뭐 그린 거죠? 선생님 뭐 그렸을까? 씨발 엉망진창인데 피곤한 관계로 그냥 넘어가겠다. 선생님 뭐 그렸는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뭐 그렸죠? 어? 그렇지. 오, 벤다이그램을 떠올리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은 저기 있는 두 원은 서로의 중심을 지나죠. 저기서는 전혀 서로의 중심을 지날 리가 없잖아. 대충 그린 거고. 뭐 하는 거죠, 이거? 정삼각형. 정삼각형 작도법이 되겠어요. 알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정삼각형 몇 도가 되죠? 120도. 저거 120도예요. 120도. 그리고 이거를 이쪽에서 쫙 그리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 뭐가 되니? 이 정육각형 되는 거 아나? 연장해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지금 거기 여기다 그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정삼각형이 총 6개 모이면 이게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저 60도는 뭐가 되느냐면 요런 거 되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요걸로 알고 있어. 이 60도거든. 그래서 이게 정삼각형. 요것도 정삼각형. 이 60도. 저 120도. 뭐 한 거지? 12도가. 유명한 거거든. 왜냐하면 왜 매스매딕스하고 겉에 적혀 있는 수학 노트 팔 때도 겉면에 꽤나 이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 정삼각형 작도는 워낙 유명해서 딱 그 그림.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거 한번 살펴봤어요. 오케이? 유명한 것들이니까 알아주세요. 여기서 지금 뭐 합쳐서 180도다. 다 이론을 가르친 거예요 지금. 다 이론을 가르쳤어요. 원의 정의만 한 게 아니고 알아두세요.
정의 3번은 뭐냐 하면 아폴로니오스의 원이에요. 아폴로니오스가 한번 이미 등장을 했어요. 뭘까? 아폴로니오스의 정리, 즉 중선 정리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발견한 원인데 역시 알아둬야 돼요. 그런데 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어요. 내신을 위해서. 그래서 얘가 중요한데 별표가 하나가 아니라 별표가 한 2개는 더 붙을 정도로. 선생 수업에서 별표를 멀티로 찍는 건 거의 없거든. 얘는 그 정도로 중요한 사고다. 알겠죠? 꼭 알아두세요. 여기서 알아둔다는 건 저렇게 되는구나 이해하는 거는 안 알아두는 사람과 똑같다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냥 원에서 뭐 배웠냐면 이 그림이 그냥 쭉 떠오를 정도로 반복되는 걸 말해요. 알아둔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내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정리하세요. 잠시 쉬겠어요.